앞서서 제가 사진에서 이렇게 보여준 바와 같이 썩은 나무, 너무 많이 널려져 있는 이 나무를 보면서 안타깝고 속상하고 또 고향 생각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우리에게 군인 같은 정신, 군인다운 혁명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 오빠랑 동생이랑 얼마나 이렇게 달고 다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그 강하고 강인한 그런 정신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아버지는 우리에게 군대 나가서 그 살아남아야 될 생존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TV에 나와서도 얘기하고 뭐 토크쇼를 나가도 항상 우리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배운 게 없다. 북한에서부터 배운다는 게 뭐 부모로부터 배우는 게 그냥 도둑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아버지는 군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이 앞으로 꼭 졸업을 하게 되면, 학교 졸업하게 되면 군대 나가는 걸 알아요. 그래서 군대 나가면 살아남아야 될 그런 생존 강식의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것이 도둑질이었어요. 사실이에요. 이거는 정말 조금 더 읽어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처음으로 가르쳐 준 것도 뭐 남의 집에 가서 뭐 돈 훔쳐와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야, 저 집에 올라오다 보니까 그 골목집에 들어가니까 나무를 뭐 바깥에 많이 써놨더라. 야, 그 집에 그 나무가 뭐 한 달구지쯤 되겠더라. 그 나무 다 어디서 났냐? 뭐 이런 정도로 말을 슬쩍 흘려요. 그러면 또 우리는 아버지가 그 나무를 보시고 오셨구나 하고 오빠하고들이 또 밤에 해가 싹 지게 되면 놀러 나가는 것처럼 그 집 북한에는 이따금씩 그 뭐 TV 있는 집에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면서 만화 영화도 보고 하는데 또 그런 데로 슬금슬금 다니면서 뭘 훔쳐올 거 없는가 이렇게 정찰하러 다녀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정찰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 집으로 명중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보면 정말 그 뒷뜰 안에 나무를 엄청 많이 장작을 이렇게 해서 쌓아놨어요. 장작을 그 백에다가 못다 백인 나무들도 놔두고, 그러면 오빠랑 저랑 그 뒷뜰 안에 가서 나무를 백인 거는 얼마 안 되니까 이 통나무 잘라난 거 요만큼씩 잘라난 거 그거를 양옆에 하나씩만 들고 와도 그냥 밤에 엄청 추워요. 밤에는 불을 한번 넣어놓지 않으면 아침까지 잘 수가 없어요. 냉구들 되니까. 그래서 그런 통나무들을 저녁에 식사 다 끝난 다음에 그 잔불에다가 불 떼고 남은 그 잔불에다가 그 통나무라든지 그다음에 나무 둥글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아궁에다 처박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웅근히 불이 피워지면서 아침까지 뜨뜻하게 잘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무를 훔쳐다가 아궁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너네 어디서 갖고 왔냐? 그러면 아버지가 아까 얘기한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잘했어. 우리 새끼들 잘했어. 이제 앞으로 군대 나가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 아버지가 내가 군대 나가서 아버지가 왜 우리에게 도둑질을 가르쳐 줬는지 알 정도로 제가 느낀 바가 많아요. 그냥 백포 들고 빈배랑 들고 도둑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 엄청 많이 했어요. 군대 생활에 너는 뭐 했냐 하고 물어보면 저는 남아있는 기억이 없어요. 그냥 도둑질 한 거. 그게 군복무의 그냥 기념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5인 1조 3인 1조로 막 내보내면 일단 농가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게 되면 농가들 문 다 걸고 자잖아요. 그러면 뒷뜰 안으로 들어가서 막 창고에 있는 뭐 이렇게 뭐 된장 간장 같은 것도 다 훔치지만 나무가 있으면 일단 나무부터 1순위로 훔쳐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엄청 추워요. 지금 대한민국 4월 달인데도 막 요새 꽃샘추위로 막 얼음도 올고 막 눈도 내리고 막 그랬잖아요. 북한은 꽃샘추위라는 걸 몰라요. 꽃샘추위라는 걸 모를 정도로 그렇게 추워요. 그냥 겨울이 길어요. 춥는 날짜가 더 많아요. 그리고 여름이 잠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요 집만큼 싸놓고 살아야 돼요. 집만큼. 그래서 나무를 해놔야 겨울을 살 수 있고 식량만큼 귀중한 게 나무예요. 그래서 정말 북한의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눈 뜨고 앞을 보면서 걷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이에요. 평양시에는 그런 걱정이 없지만 나무가 없기 때문에 다 석유, 우리가 평양 살 때 말해도 석유 건너를 썼어요. 석유 건너. 그래서 건너를 켜고 밥을 하게 되면 밥에서도 석유 냄새 나고 국에서도 석유 냄새 나고 집 문 열고 들어가면 다 석유 냄새가 날 정도로. 그런데
시골로 딱 내려오니까 나무가 그냥 나무의 우지에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나무가 많으면 이 집은 한해 겨울 풍족이 잘 지내는 집이에요. 그러나 나무가 없는 집은 겨울에도 계속 산에 올라가서 추운 데서 그냥 그 나무도 없으니까 산거래 아주 깊은 데 가서 나무를 끌어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을 보고 걷지 못하는 게 뭐냐면 뗄나무 하나라도 줍기 위해서 연필 꼬랑대만한 그런 나무도 다 주워다가 아이고 어른이고 그냥 밥할 때 그냥 밭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그래서 북한에는 고진다 보게 되면 다 나무를 떼는데 나무가 많으면 식량이 많은 집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나무가 많으면 부잣집이에요. 왜? 그리고 군인 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겨울만 되면 그 아버지가 공병부에 있었기 때문에 공병중대 사람들이 이 공병부의 사람들 이렇게 뗄 수 있게 군간 가족에 통나무를 줍니다. 참나무를 뭐 2자동차씩 1자동차씩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잘라서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왜? 군인들이 또 와서 군대 가족의 그 나무를 다 훔쳐가요. 그래서 그냥 통나무로 기다란 나무로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쌓아놓고 살거든요. 쌓아놨다가 이제 군인들 휴식날에 몇 명씩 데려다가 쌍톱질 해가지고 째개가지고 다 부엌으로 갖다 쌓아놔야 돼요. 그냥 나무만 있다고 하면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나무 훔쳐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 때도 이렇게 그 공부 끝나고 집에 가다 보면 군대 가족들은 나무가 좀 많거든요. 부대에서 내주기 때문에 참나무. 그래서 뭐 한두 가지라도 꼭 들고 들어가지 빈손에 절대 집으로 안 갔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이 산에 어제도 오고 오늘도 또 온 이유가 뭐냐면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할 일도 좀 많이 끊겼지만 많이나마 아주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시간 좀 남기 때문에 어제도 왔지만도 오늘 또 온 게 뭐냐면 이 맑은 공기도 좋지만 날씨도 좋지만 썩은 나무를 내가 촬영하러 왔어요. 어제 남편하고 산에서 실방송하고 내려가면서 보니까 나무 썩어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남편이랑 얘기하면서 북한 사람들 돈 주네 쌀 주네 이리 내려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산에 나무가 많으니까 살아있는 나무는 다치지 말고 썩은 나무만 당신네들 할 수 있는 것만큼 가져가세요 하게 되면 북한인민들 다 내릴 것 같다고 내가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내려갔지만도 이 나무가 진짜 북한에는 보물이거든요. 이렇게 싱싱한 나무가 아닌 썩어 버려진 나무가. 이제 오면서 보니까 저 밑에요 진대나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꺼운 나무들 막 그냥 썩어 넘어진 나무를 진대나무라고 하거든요. 그런 나무 한 대만 잘라서 지게다가 한 짐 딱 지고 이제 시장에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 안 나오는 게 없죠. 그냥 장사꾼들이 그냥 나무라고 하면 그냥 벌떼같이 달라붙어요. 왜? 거기면은 지금 알려진 게 뭐예요? 북한에는 지하자원이 많다 그러잖아요. 지하자원이 많으면 뭐래요? 석탄 캐가지고 중국에 그냥 싸구려로 다 수출해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그 사료 강냉이 옥수수도 막 강냉이가 이만해요. 그런 사료 강냉이 싸게 받아다가 가루 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고 뭐 이래저래 다 그냥 그런 사료 강냉 값없이 팔린다는 거예요. 자, 1991년도까지 그래도 고난의 행군 전까지도 그래도 산에 나무가 이렇게 많진 않아도 뜨문뜨문 있었어요. 아주 발가닥은 안 벗었어요. 제가 군대를 1982년도에 군대를 나갔어요. 16살에 학교 졸업하고 나갔는데 세상에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 살림하고 똑같았어요. 산에 들어가면 찾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을. 그리고 산에 들어가면 맨 멧돼지 저거 멧돼지가 이렇게 그 칡뿌리 캐가지고 막 이렇게 구덩텅이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호당에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엄마가 항상 야 짐승들 조심해라 뱀 조심해라 막 그러면서 그랬었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세상이 완전 싹 변해버린 거예요. 왜? 세상에 못 먹고 못 사는 거는 그렇다 쳐도 사람들이 없어요. 다 어디 갔나 보니까 몽땅 다 산에 올라온 거예요. 와서 송기나무 다 그 껍데기 뺏겨가고 그다음에 누름나무 껍데기 다 뺏겨가고 그다음에 막 칡뿌리 다 캐고 산나물 그다음에 뭐 나무 해다가 떼고 시작하고 하다못해 솔방울까지 아무튼 여절을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한 7, 8년이니까 7, 8년 지나니까 순식간에 그냥 살림이 눈에 보이는 살림마다 홀가닥 다 벗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살림 만드는 것은 솔직히 대한민국에도 이런 살림이 2, 30년 정도 키운 나무라고 해요. 이렇게 좋은 살림, 이렇게 프로싱싱한 살림에 불길을 갖고 들어가서 산불이 나고 사고가 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건강도 챙기시면서 또 산에도 많이 올라가시고 산에 올라갈 때마다 늘 불시조심, 나이타를 가져가지 마세요. 담배 피시는 분들은 산에 올라가서도 담배 피지 마세요. 정말 불씨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북한처럼 민둥산 되면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또 산행길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또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